네, 프린터 기출, 빈출 관련된 조문들 볼게요. 5페이지 피세요. 네, 용익 물건 01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뭐했다? 멸실했다. 지상권은 소멸한다. 그대로 존속한다. 네, 그 이유는 다시 뭐 하면 돼요? 다시 건물 짓거나 공작물 설치하면 되죠. 그래서 그대로 뭐 한다? 존속한다. 뒷부분. 자, 2번에다가 별표하시고요. 갑수의 토지를 담보로 을에게 저당권 뭐 한 다음? 설정한 다음 동일 토지에 을에게 지상권 설정한 경우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요거는 소멸한다. 뭐 한다? 자, 여기 빈 토지가 있어요. 자, 빈 토지의 갑구에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빈 토지를 여기다가 담보로 제공해서 여기다 뭐 받으면? 대출 받으면 이 대출에서 대출한 자가 있겠지요. 그럼 무슨 자라고 그러죠?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자요? 그럼 채권자가 이 등기부 무슨 란에다가? 을구란에다가 자, 을이 자신의 뭐가 있어서 채권이 있어서 여기 이 부동산을 뭐로 갖고 있다? 담보로 갖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여기다가 이 부동산 담보를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뭐다? 저당권이다. 그런 얘기야. 무슨 권? 이 저당권은 그러니까 부동산 무슨 권이다? 담보권. 자, 그러면 을은 여기서 채권자죠. 무슨 자? 또 을은 본권 저당권 갖고 있죠. 근데 이 토지를 가서 뭐 하지는 않는다. 점유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점유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 점유는. 그러니까 갑이 이 토지에다가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뭐 하게 되면 갑이 여기다가 뭐 했을 때 신축했을 때 이 을이 저당권에 기해서 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을이 무슨 권에 기해서 저당권에 기해서 자,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하세요. 있다 없다? 네, 정답은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럼 또 을이 가서 항의할 거냐? 처음에 무슨 토지였는데? 나대지였는데 무슨 토지? 빈 토지인데 왜 여기다 건물 짓느냐고 항의를 하게 되면 이 갑이 뭐라고 얘기해요? 을의 뺨때기를 딱 때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내가 너한테 뭐 하면 돈 갚으면 이 건물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은 뭘 하지 않았어요? 이 토지를 건물 신축하더라도 이 사람은 뭐 할 수가 없다는 것. 저당권 가지고는 철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아까 기억나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다.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뭐가 되면? 신축되면 법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만 경매 당시 같다면 일괄 경매 가능성이 들어가. 무슨 경매? 그럼 처음부터 같으면 법지가 있기 때문에 일괄 경매할 수가 없고 다르면 법지도 없고 일괄 경매도 X야.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한 세트? 법지하고 뭐하고 일괄 경매를 따로 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가 없다? 법지 없지만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가능성이 논의가 되고 처음부터 뭐 하면? 같으면 법지가 있고 일괄 경매 안 되고 처음부터 다르면 그 다른 원인 가지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뭐도 없고
법지도 없고 일괄 경매도 없다. 제가 얘기했죠. 법은 오지랖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지. 어느 한쪽에서 인정되면 다른 곳에서 두 군데서 있다 그러면 논리가 안 맞아. 그러니까 같을 때는 뭐가 있고 법지 있고 일괄 경매가 없으니까 여기가 법지 있으니까 X 여기는 없다 없다야지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또 X일 때 여기 일괄 경매가 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없다 없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한 세트? 그러니까 일괄 경매가 먼저 논의되는 게 아니고 먼저 뭐가 논의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이 먼저 논의된 다음에 일괄 경매 같이 세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기억해도 가서 답을 뭐 할 수 있다? 맞힐 확률이 반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하면 철거 요구할 수 없지.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으니까. 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 신축하는 것을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 그 밑에다가 실금은 여기다 뭐 갖다 붙인다? 지상권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저당권자가 지상권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서 토지는 뭐 하는 건 아니다. 원래 본래 지상권은 원래 뭘 해야 돼? 근데 이 지상권은 본래 지상권이 아니지. 뭐 막기 위해서? 건물 신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신축하면 뭐 하기 위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건 본래 지상권이 아니지. 그죠? 그러면 이건 원래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그 박스에다가 A 채권, B 저당권, C 지상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권은 본래의 지상권이 아니지. 그 저당권만 가지고는 뭐 요구할 수 없으니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권을 가지면 건물보다 철거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담보 가치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 안 생겨요? 그죠? 그러면 저당권만 있는 상태에서는 건물 철거 X지. 근데 뭐가 있으면? 지상권이 있으면 철거 요구할 수 있죠. 그래도 점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갑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만약에 병한테 만약에 임대차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점유는 무슨 점이에요? 정상점이에요. 아시겠어요? 뭐가 있어도 이게 본래 지상권이 아니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본래 지상권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저당권만 가지고서는 거기다 건물 신축하면 철거를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밑에 뭐까지 달아놔서 지상권 달아놔서 건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 붙여놓은 거니까 혹시 뭐가 소멸하게 되면 아니 여기 돈 갚았으면 그럼 돈 갚았어요. 채무를 뭐 했다고?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자, 저당권. 자, 선택하셔야 돼요. 자동 소멸일까? 아니다. 가서 실제 말소해야지 소멸할까? 뭐가 아니고 근거가 뭐예요? 주, 종, 부종성. 무슨 성? 만약에 말소했을 때 만약에 소멸한다 한다면 이 두 가지는 변제기 동시행관계로 들어가요. 무슨 관계? 그러면 채무 변제 말소할 때까지 돈 안 갚아도 항변권 그 자체 이행 지체 책임 면제 그럼 뭐가 안 붙어요? 돈 안 갚아도 지연회자가 안 붙지. 이게 무슨 관계면? 근데 부정성 때문에 돈 갚으면 자동 소멸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고? 변제기고 말소하는 것은 지금 변제기가 아니니까 무슨 관계가 아니야? 동시행 관계가 아니면 이건 후이행 의무고 이거는 선이행 의무니까 선이행 의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뭐가 붙어요?
그럼 또 나올 거야. 항변권에서 또 채무 변제와 저당권 말소는 동시행 관계이다 아니다. 그럼 또 거기서 또 헤매지 말고 여기서 한꺼번에 기억하란 말이에요. 돈 갚으면 말소 소멸이 아니고 무슨 소멸이니까? 자동 소멸이니까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니까 돈 갚는 것이 뭐고 선이행 의무고 등기 지어주는 것은 후이행 의무. 선이행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으니까 항변권 없으니까 돈 안 갚으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붙어요? 그러니까 지연이자가 1년, 2년, 3년 걸렸어요. 저당권자는 정납대금 들어갔어. 피담보 채권 범위에서 지연이자는 3년 전이 지났어도 1년분만 가져가도록 돼 있단 말이야. 몇 년분? 1년분. 2번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2번이니까 참고해 두세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상권은 언제 소멸해요? 네, 자동 소멸, 말소 소멸. 빨리 선택하세요. 응? 확실해? 아, 이게 다 위에서 한 거니까 전부 다 자동이겠지 뭐. 무슨 소멸? 자동 소멸. 그러니까 전부 다 무효등기다. 그런 뜻이에요. 03.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죠. 지상권은 뭐이므로 물건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설령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지상권자한테 너 절대 타인한테 지상권 양도하지 말아라. 그런 특약을 맺어도 그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 밑에 289조가 나오죠. 타이틀 제목은 무슨 규정? 280조부터 시작해서 287조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약자인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라는 타이틀이 나오는 거예요. 뭐 가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했었죠? 전세권, 양도, 임대, 금지, 특약은 무효. 지상권 아니니까.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 유효. 지상권 아니니까.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유효. 지상권 아니니까.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강행 규정이 딱 떠오를 때는 빨리 무슨 권? 지상권. 그럼 지상권 아니면 시험 볼 때 모를 때는 어차피 찍어야 되는 거니까 임의 규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음 갑니다. 04. 지상권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 변동이 있다. 신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왜 없습니까? 지상권은 이미 등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네? 아, 지상권 먼저 등기돼 있잖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 바뀌었잖아요. 그럼 뭐가 빨라요? 지상권 등기가 빠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신소유자에게 인도를, 신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이걸 이제 공시법 들어가면 지상권은 을구 기재사항, 소유권은 갑구 기재사항이죠. 구가 같아야 달라요. 동구가 아니고 뭐예요? 별구니까. 예? 같은 구에서는 번호, 순위 번호 가지고 서열을 따지고, 구가 다르면 접수 번호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럼 어느 접수 번호가 빠르겠어요? 4번에서. 등기된 지상권이 접수 번호가 신소유자 그 접수 번호보다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는 거꾸로 반환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청구할 수 없다 하면 되겠죠. 자, 05. 지상권의 저당권 목적인 경우 치료 연체. 자, 2기일까 2년일까?
지상권에서는 2년. 지상권 소멸 청구죠. 그러니까 지상권에서는 소멸 청구는 있어도 소멸 통고는 없어요. 그 글자를 자꾸 의식을 해야 돼. 왜? 법정 갱신이 없기 때문에 지상권에서는 소멸 통고가 없어요. 청구밖에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전세권은 소멸 통고가 있었지. 약정 없으면 통고. 그래서 무슨 갱신이 있는 거야? 지상권은 약정 없으면 통고가 아니잖아. 7단계니까. 무슨 갱신이 없어요? 법정 갱신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 통고가 없다.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상당 기간 경과무 효력이 생긴다. 네, 그래서 조문 알려드린 거예요. 조문을 한번 읽어보면 되잖아요. 거기 조문에 뭐라고 써요? 상당 기간 있잖아요. 시험에 이제 이런 조문 관련돼서 즉시로 고쳐냈기 때문에 틀린 지문. 06. 2년 지로 연체 시 토지 소유자 연체분 합산을 주장할 수 있다.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없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위에 03 강행 규정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287조 지상권 소멸 청구죠. 몇 년이라고 됐어요? 2년. 그럼 2년은 어느 2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소유자는 관계가 없고 현 소유자 2년분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산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지상권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07. 분묘 기지권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 기지권이 소멸한다. 점유 포기가 있어야 분묘 기지권이 소멸한다. 네, 판례 태도는 분묘 기지권을 뭐 하겠다고? 포기한다는 의사를 뭐 하면? 표시한다면. 쉽게 해서 지금 뭐 포기한 거예요? 분묘 기지권도 본권이 되겠지. 본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뭐 했으면? 표시했으면 모두 본권 아닌 점유권도 뭐 하는 거다? 포기한다는 의사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묘 기지권 본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해놓고 나중에 다시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점유권을 포기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으니까 묘를 못 옮기겠다고 또 항변 이상한 소리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를 포기하면? 아니 분묘 기지권 본권을 포기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그 토지의 뭐죠? 사용권, 점유권도 뭐한다? 포기하는 것으로 같이 본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앞에 게 맞다. 자, 08 들어갑니다. 별표 하시고요. 저당권 관련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저당권 관련 법지는 법률 법지입니다. 무슨 법지? 366조에 있는 법정 지상권 포기 특약은 효력이 없죠. 그 이유는 그 366조는 무슨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이니까. 근데 이제 관습 법지 나면 어떡한다? 관습 법전 얘기해 보세요. 관습 법전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 소유, 한쪽 처분, 철거, 특약 없어야 관습 법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자꾸 뭐 하라고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얘기예요. 아니 안 맞히면 아예 보지를 말아요. 제일 중요한 뭐냐면 아예 맞힐 생각이 없으면 뭐 하지 마세요. 그 부분을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아. 대충 알면 가서 어떻게 돼요? 항상
아니 완전히 모르면 그냥 찍으면 되는데 대충 하니까 문제 1번부터 몇 번까지 문제 40번까지 있으면 다 모르는 게 아니야. 답이 1, 2, 3, 4, 5번이 있으면 3개는 걸러내는데 항상 나중에 몇 개가 남아. 이거 어떻게 꼭 찍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도 안 맞아. 왜? 굴리거든. 머리를 굴리거든. 처음 몇 번 했다가 2번 했다가 답을 쓸 때 몇 번 써? 3번 쓰지. 그럼 틀려 맞아? 왜 틀려요? 처음 고를 때가 제정신이고 답 옮길 때는 의사 무능력 상태야. 정신 없어가지고. 그리고 한 번 의심하게 되면 계속 뭐 해야 돼요? 이거 쓰면 아니에요. 이거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 고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한 번 고른 게 뭐다? 정답. 그럼 이런 것들이 몇 개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한 30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면 그냥 마음 편해서 찍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습 법칙 안 하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동일 소유가 있었고 양적 처분, 한적 처분. 한적 처분했는데 특징 건물, 철거 뭐예요? 특약이 없어야지 뭐가 들어간다? 관습 법지가 인정되죠. 보통 법지 얘기하면 법률 법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세요? 근데 관습 법지 할 때는 반드시 무슨 말을 붙여줘야 돼요? 관습 법지. 그럼 건물 뭐 하면? 철거하면 이거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법지 포기 특약은 당연히 무효이지만 무슨 법지 포기 특약은 유효. 그러니까 8번은 지금 법률 법지니까 뭐다? 효력이 뭐다? 없다. 그래서 법률 법지 밑에 366조 집어넣었잖아요. 관습 법지는 조문이 없어요. 아셨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9번 갑니다. 몇 번이요?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토지에 대해 통상 강제 경매가 실시되어 경락인이 토지 소유권을 뭐했다면 취득했다면 관습법상 법지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기준은 경매시 기준일까요? 저당권 기준일까요? 자, 원래 저당권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저당권이 없을 때는 압류시 같으면 관습법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압류 앞에 이미 뭐가 설정되어 있으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기준은 압류시가 아니고 어디다? 저당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 소멸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소멸되는 저당권 기준 당시 지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뭐도 없고 법률, 법지, 관습 법지 아무것도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 그래서 9번 관습 법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다만 이 경우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뭐가 됐습니까? 신축됐을 때 만약에 저당권자가 들어간다면 그죠? 일괄 경매 가능성은 있겠죠. 거기 강제 경매라고 돼 있죠? 이 강제 경매는 저당권 실행된 경매가 아니에요. 저당권 실행은 임의 경매라고 해요. 무슨 경매? 강제 경매는 저당권 실행이 아니고 다른 일반 채권자가 그 토지를 뭐해서 압류해서 안 갚으니까 강제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뭐가 설정됐기 때문에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어디다? 저당권. 그래서 관습법지
인정할 여지가 없다. 10번 갑니다. 건물 소유자가 관습 법정 지상권을 뭐한 경우 취득한 이후 토지 소유자가 뭐가 됐어요? 변경됐죠. 이때 토지 신소유자에게 관습법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죠. 이미 뭘 취득했다고요 지금? 자, 갑이 있고 혹시 건물이 뭐가 돼서 혹시 뭐가 돼서 뭐 강제 경매가 돼서 우리 자 관습법 뭘 취득했다? 법지. 네, 자동 취득입니까? 등기 취득입니까? 자동 취득입니까? 등기 취득입니까? 관습 법지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요. 등기 취득 아니고 자동 취득이죠. 질문할게요. 언제 취득했을까? 경락대금 완납시 건물 소유권 자동 취득 관습 법지 자동 취득 됐어요? 근데 지금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 벽을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법정 지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뭐가 바뀌더라도, 아니,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계속 법지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비슷한 게 뭐 있어요? 건물 전세권 법정 갱신. 네? 자동 갱신이야? 등기 갱신이야? 그것도 자동 갱신이지. 그럼 뭐 하지 않아도 주인 바뀌어도 대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보통은 등기해야지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는데 이건 이미 취득한 거 아니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 것은 무슨 규정? 자동 취득이니까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있는 거니까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번 짐은 10번. 그래서 박스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다? 관습법 법정 지상권 취득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 변동이 있죠? 그럼 관습 법지는 뭐 없이도? 아니 지금 법지가 있잖아요. 등기하지 않아도 있으니까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해야지 맞는 이해가 되겠죠. 자, 11번 갑니다. 법정 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권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금 같은 거네 뭐. 몇 번 같은 거예요 지금? 10번과 11번이 같은 지문이죠. 그래서 법률 규정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주인한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12번 갑니다. 소유권에 기인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준용하지 않는다. 자, 거기서 포인트가 반환이죠. 반환 뜻이 뭐죠? 점유, 내놔. 그러면 지역권자는 뭐가 안 내려와요? 점유가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용익물권 종류가 몇 가지? 그러면 지상권이 있고 무슨 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으면 위에 주인이 있죠. 네?
그럼 주인들은 전부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들은 전부 다 무슨 권이 있어요? 전부 다 소유권들이 있었잖아. 그러면 소유자들은 현재 점유해야 하네요. 아니, 소유자들은 원래 점유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가 지상권을 을한테 제공하면 이 점유가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이 점유가 을한테 내려오잖아요. 이 점유가 내려오게 되면 이 갑의 점유가 뭐로 바뀌어요? 간접 점유로 바뀌죠. 근데 지역권에서는 뭐는 왔지만 갑이 을한테 지역권은 제공했지만 뭐가 오지 않았다? 이 점유가 이쪽에 오지 않았다 이야기예요. 그럼 갑은 간접 점유예요? 그냥 현재 점유야? 주인은?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 점유가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이렇게. 점유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갑은 무슨 점유가 된다? 간접 점유가 되죠. 그럼 소유자들은 전부 다 몇 조가 있어? 이게 소유자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소유물, 반환, 전국권 다 있잖아요. 그럼 밑에다가 뭐가 내려갔어요? 지금 점유가 내려갔으면서 그러면 이 지상권은 이 두 가지 전부 다 뭐 한다? 다 뭐 한다? 준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안 내려와서? 위에 213조는 뭐 하지 않고? 요것만 준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쪽은 왜 전부 다 반환이 있는 거예요? 왜 다 있는 거예요? 점유하니까 반환 다 있잖아. 나중에 이제 반환 청권 대신에 슬그머니 거기 몇 조하고 몇 조? 213조, 14조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똑같죠. 누구하고 누구는. 그래서 서러워가지고 누구랑 찾아가요, 얘는. 서럽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얘는? 예? 저기 저당권하고 통화를 해요. 누구랑? 저당권 이제 뭘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둘이 또 친구 먹고. 유치권은 누가 친구인 줄 알았더니만. 여기 이제 미쳐가지고. 얘는 몇 조가 없어요. 이거 전부 다 하지 않아요. 오직 뭐가 생명이야? 그래서 물청 얘기 틀리면 안 됩니다. 물권적 청구한테 틀리면 안 됩니다. 12번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준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실제 조문을 보여드렸잖아요. 준용 규정. 214조 규정은 지역권에 뭐 한다? 214조 밑에 있죠? 그러면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이방, 그러면 지역권 방해 제거가 있고 지역권 방해 예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213조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반환이 없는 거예요? 지역권 반환 청구권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환과 방해 제거가 구별이 돼야 됩니다. 반환과 뭐가 구별? 방해 제거가 구별돼야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셨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1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이게 힘들면 주종관계 붙여서 연습하세요. 지역권 앞에다가는 종, 요역지 앞에다가는 주. 그러면 답이 떨어져요. 종된 지역권은 주된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 밑에 몇 조? 292조.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거기서 좀 머무르세요. 조문이 강의는 이해가 되는데 조문은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아직 내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문장이 세 개죠. 부정송에 1. 항입니다. 종된 지역권은 주된 유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또는 주된 유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이게 주, 가면, 종, 수반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뭐 의한다? 그 약정에 의한다. 주된 지역권 갈 때 종된 지역권 수반하는데 주 갈 때 종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항, 종된 지역권은 주된 유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13번 지문이죠. 그래서 그 이항 때문에 종된 지역권을 주된 유역지로부터 분리해서 다른 권리,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토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요. 근데 지역권에다가는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잖아요. 자, 14번 갑니다. 유역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그래서 없다. 다음 15번 갑니다. 승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일필지 일부. 일필지 전부 이어도 좋고 그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전부, 일부 다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입니다. 근데 무슨 지는? 유역지는 일필지 반드시 전부 이어됩니다. 일부는 안 됩니다. 자기 토지는 전부 이어되고요. 승역지 타인 토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 자, 16번 체킹하시고요. 요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없다. 거기 토지에 무슨 점유자라고 했어요? 불법 점유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294조를 보세요. 지역권 취득 기간. 이게 지역권 취득 시효입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245조 균형을 뭐한다? 준영. 그러니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취득 시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밑에 18번 갑니다. 통행 지역권 시효 취득하면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아까 뭐 기억하라고 했어요? 상린관계, 유상, 주의, 토지, 통행권 기억하면 무슨 의무? 보상 의무가 있다. 19번하고 16번하고 연결하세요. 자, 19번에 뭐라고 됐어요? 네?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그럼 거기 지상권자는 토지의 불법 점유자입니까? 정상 점유자입니까?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에서 토지 정법 점유하다가 이웃 토지 왔다 갔다 통로 개설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몇 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통행지역권 뭐 할 수 있다?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무슨 점유자가 아니고 불법 점유자가 아니고 뭐다? 적법 점유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20번 갑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한다. 그대로 존속한다. 네, 존속하는 동안은 용익물권의 성질을 갖고요.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담보물권적 성질이 바뀝니다.
담보 물건인 것은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가 되고, 네? 전세권이 담보 물건으로 성질이 간다는 거예요. 주종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용익 물권적 권능은 뭐 한다? 소멸하고, 이제 무슨 성질? 담보 물건 성질적으로 변한다는 것. 자, 자, 21번 가겠습니다. 별표해 두시고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없다. 자, 어디다가 저당권 설정했습니까? 갑이 소유권 있고, 을이 무슨 권이 있어요?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무슨 채권이 있을까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죠. 네. 근데 이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다 이야기예요. 누구한테? 병. 그럼 병은 뭐 때문에? 자신의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그럼 아마도 을이 지금 이게 갑구고 을구죠. 네? 그럼 을구 안에 이 밑에 이 부기등기 형식으로 병이 채권 때문에 전세권을 뭐로 갖고 있다? 저당권 갖고 있다 기재가 돼 있겠지. 그러다가 뭐가 만료가 되면? 네. 자,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자, 기간 만료되면 들어갑니다. 전세권은 자, A 자동 소멸된다. B 말소해지 소멸한다. 선택하세요. 알면 아는 대로 가고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자동 소멸이야. 그럼 이게 지금 사라졌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 뭐 했다고요? 사라졌다는 얘기는, 에? 그러면 이 저당권도 사라진 전세권 가지고 저당권 실행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할 수 없다고요? 아니, 기간 만료되면 전세권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 뭐 할 수 없다? 사라졌으니까 이 자체 가지고는 뭐 할 수가 없고 저당권 실행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무슨 변제가 있어요? 우선 변제가 있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설정한 이유는 나중에 이걸 압류하면 돼요. 저당권자가 뭐를 압류한다고요? 채권을 뭐 하게 되면, 압류하게 되면 이 우선 변제는 원래 경락대금 들어가는 입장권이죠. 근데 압류해서 여기로 빠져 들어갔다는 얘기는 물상대위 형식으로 돈 표시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대위요? 물상대위 형식으로. 이 자체는 뭐 할 수 없지만, 실행할 수가 없지만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은 뭐 하면 압류해서 무슨 대위 형식으로? 물상대위 형식으로 채권을 뭐 하겠다? 회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압류가 있을 때는 이 소유자는 전세금을 갖다가 지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누구한테? 근데 압류가 안 됐으면 전세금은 을한테 줘야 돼. 그래서 여기 연결된 겁니다. 몇 번? 21번. 만료되면 전세권이 없기 때문에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은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채권을 뭐해서? 압류해서 물상대위 형식으로 회수할 것이다. 22번.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준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상린관계가 뭐예요? 서로 상자, 이웃인자. 여기 보세요. 자, 지상권 설정하면 점유가 내려오죠? 그러면 지상권자는 점유하는 동안
이웃 부동산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 그럼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그럼 소유자 무슨 관계? 붙어 있는, 인접성 되어 있는 상린관계.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점유하는 동안 있다가 점유가 내려가니까 이 상린관계도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전세권자도 뭐 하는 거야? 전세권자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내려갔으니까 이 소유자의 무슨 관계가? 상린관계가 그대로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야 돼? 근데 시험에 지역권자가 소유자 상린관계에 준용할까 안 할까? 지역권자는 뭘 하지 않으니까 상린관계 밑으로 내려올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전세권자는 뭐 하고 있었으니까 점유하니까 소유자의 무슨 관계를 상린관계를 그대로 가서 뭐 해야 돼요? 따라야 되겠지. 암기상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점유가 내려왔으니까. 23번 갑니다. 건물 전세권 법정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1년이다. 맞을까 틀릴까? 정답은 X. 약정 없는 것으로 보죠. 기간이 2년 본다, 1년 본다 이런 얘기는 특별법에서 나오는 얘기야. 어디서요? 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 법정 갱신되면 전계약 동의. 그죠? 기간은 약정 없는 게 아니고 거기는 2년 본다. 상가도 1년 본다. 그렇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X마스크 통과할 수 없고 임차인만 통과합니다. 무슨 법에서는? 근데 무슨 법에서는? 일반법에서는 이쪽 저쪽 통과야. 그럼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 밑에. 백날 떠들어 의미가 없어. 조문을 한번 가서 딱 확인하면 돼요. 312조 4항이 법정갱신. 무슨 갱신? 건물의 전세권 주인께 설정자가 전세권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빌려 쓰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뭐 하지 아니하면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 그러니까 조건을 뭐 해야지? 변경해야 갱신하겠다는 뜻.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뭐한 것으로 본다?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2년 본다, 1년 본다, 약정 없는 것으로 본다. 약정 없는 것으로 보잖아요. 근데 기출문제 실그머니 뭐라고요? 1년이다. 어디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특별법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거기 약정 없으니까 313제 전세권 소멸 통고란 단어가 있잖아. 통고. 전세권 존속기간 약정하지 아니한 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을 뭐 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과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경과하면 6개월이 뭐 하면 경과하면 전세권은 뭐 한다? 소멸. 근데 그 앞에 화살표 뭐라고 돼 있어요? 옆에 뭐라고 적혀 있잖아. 또 뭐라고? 소멸 통고는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날로부터 뭐예요? 6개월. 자, 정리해 볼게요. 일반법 뭐가 있다? 일반법 법정 갱신과 같이 기억할게요. 무슨 법? 특별법 법정 갱신. 자, 사유는 조문 따라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한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법정 갱신의 특징, 자동 갱신이죠.
무슨 갱신? 그러니까 뭐야? 전 계약하고 동일하죠. 이쪽도 뭐다? 전 계약이 뭐하다고? 동일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전 계약 같은데 이쪽은 일반법은 기간이 다른 건 다 같은데 기간만큼 뭐다?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간다. 근데 무슨 법에서는 또 싸울까봐 딱 주택은 2년 본다. 상가는 이렇게 딱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약정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이쪽 아까 있잖아요. 약정 없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통고. 뭐 하셨다 여기? 통고하는데 갑도 통고할 수 있고 누구도. 근데 무슨 법에서는 주인은 X 마스크. 무슨 마스크? 특별법에서 주인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누구만 떠들어요? 네. 뭐 숫자 같은 건 나중 문제고 이 기본 개념만 익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뭐하고 뭐는 한 세트구나. 뭐하고 뭐가 한 세트예요? 무슨 갱신하고 이 법정 갱신하고 뭐하고 통고가 한 세트예요. 특별법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어디서? 일반법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은 법정 갱신이니까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아까 뭐 할 수 있었다고요? 대항할 수 있었죠. 자, 24번입니다.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건물 전세권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 지상물인지 부속물인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시작되는 단어가 토지 전세권입니까? 건물 전세권입니까? 그러면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이 건물, 지상물을 사라 마라 하면 그게 논리가 안 맞지. 건물은 뭐요? 부속한 물건. 무슨 물? 부속물이 맞겠죠. 지상권에서는 아까 토지니까 무슨 물이 아니었고 부속물이 아니었고 뭐다? 지상물이었었죠. 그래서 24번은 건물이기 때문에 무슨 물 쓰면 안 되고 지상물 쓰면 안 되고 뭐다? 부속물을 쓰셔야 됩니다. 열심히 문제를 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지상물인지 부속물인지 그 때문에 틀렸다고 할 때는요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답이 안 보여. 지상물하고 부속물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25번 갑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침해한 제3자에 대해서 전세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물건을 뭐 했으니까요? 침해했으니까 이때 방해 제거니까 214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몇 조요? 214조 방해 뭐다? 제거. 자, 다음 페이지요. 26번.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네. 오늘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유는 아까 용인물건에서 끝났잖아. 다음 주에 연결해 드릴게요. 아셨습니까? 네. 다음 거는 다음 주 다시 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